그리고 이직하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연봉 관련된 질문인데요. 세상의 모든 직업을 소개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윤지영입니다. 오늘은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오는 핵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이 꼽는 이직을 마음먹는 이유로는 불만족스러운 연봉이나 처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회사나 아니면 자기 업무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경우, 주변 동료들과의 부적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특히 조직 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좀 더 수평적인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요즘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워낙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일부 스타트업은 말이 스타트업이지 뭐 거의 대기업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기업 문화랑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추세인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대기업 출신들이 많은 건 사실이긴 한데, 대기업만 다녔던 사람들보다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스타트업에 다녔거나 아니면 대기업을 다니다가 자기 사업을 했던 분들을 찾고 있는 추세라서, 스타트업이라고 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할 때 무작정 퇴사하고 알아보는 분들이 있는데, 비추입니다. 비추. 다니면서 이직할 회사를 알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왜냐면 아무리 본인 스펙이 좋아도 퇴사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초조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오히려 원하지 않았던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직을 알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서 이직을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이 언제냐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은 뭐 임원급이나 뭐 부장급 이런 분들만 헤드헌팅으로 이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그렇고요. 헤드헌팅 고객사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대리 과장급이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대리급은 뭐 임원급이나 부장급처럼 연봉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업무도 잘 할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대리 과장급도 상당히 헤드헌팅으로 채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대리급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본인 업무에 적응을 해서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급이기 때문에 대리급 정도 되면 이직의 적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0 넘어가면 솔직히 이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는데 정말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회사 다니다가 섣불리 사업을 해서 큰 수업료 냈죠. 무턱대고 사업이나 창업을 하기보다는 뭐 다니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지금 현 직장에서 다닐 수 있을 만큼 다니면서 천천히 사업이나 창업을 구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원하는 사업이나 창업 아이템, 동종 업종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배운다 생각하고 일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되겠다 싶으면 그때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하면 제 생각에는 100전 100패 무조건 망하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직을 마음먹은 분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자기 직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표현을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헤드헌팅을 하다 보면은 JD라 그래서 잡 디스크립션을 받거든요. 직무설명서를 받는데 헤드헌팅하는 포지션에 지원한 후보자라든지 제가 추천해줄 후보자들한테는 그 JD를 미리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했던 직무 중에서 이직을 하려는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고 자격 요건이 있고 직무사항이 있잖아요. JD를 보고 본인이 했던 업무 중에서 이직을 하려는 회사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본인이 했던 걸 강조하라고 드리는 거거든요. 제 추천 양식이 있는데 따로 드려요. 스마트한 분들은 JD에 맞춰서 본인의 이력을 잘 수정을 해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줘. 그럼 제가 그거 뭐 수정을 하면 돼요. 근데 제 양식이 옮길 때 본인만큼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이력서 양식이랑 JD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JD에 맞춰서 핵심 역량을 잘 적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뜬구름 잡는 소리라든지 뭐 장황하게 쓸 필요 없고, 직무 관련된 경험을 강조한다든지 입사 후에 어떻게 할 건지 포부를 정확히 밝힌다든지, 지원 동기도 중요하거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고 뭐 어떤 업무가 나랑 맞기 때문에 입사하게 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든지 자신감 있게 쓰는 게 좋고요.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제 성격이 이기적이었는데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이 고쳐졌다. 고쳐졌는데 어떻게 알아? 본인만 하는 거지. 가능하면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JD 직무설명서 참고해서 직무 중심으로 작성하라는 거, 그것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시하거든요. 같이 융화될 수 있는 인재를 찾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영업하는 사람들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심지어 개발자라든지 기획, 마케팅 모든 포지션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최우선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직하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연봉 관련된 질문인데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직을 하면 연봉을 몇 프로 올려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저희 추천 양식에는 최종 연봉이랑 희망 연봉을 적게 돼 있어요. 연봉 테이블이 있는 회사도 있고 면접 협의가 있는데, 대부분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직을 하면 기존 연봉에서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본인 최종 연봉에서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이상 인상된다고 보시면 되고, 본인이 워낙 가고 싶은 회사인 경우는 연봉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낮춰서 들어가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만약에 너무 터무니없이 5천 받는 분이 8천 이렇게 쓰면 되지가 않아요. 그건 어차피 본인 스스로를 알아야 돼. 본인을 모르면 그런 분들은 헤드헌팅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6천 정도로 가는 게 맞는데 8천, 9천을 원해. 그럼 못 가요. 그분은 갈 수가 없어.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헤드헌팅 할 때 전 회사 원천징수 다 껴봐요. 본인이 얼마 받았는지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30-40%씩 올려주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면접 기회를 더 얻기 위해서는 면접시 협의나 회사 내규에 따른다,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직 횟수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직 횟수가 많은 거는 절대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프로그래머라든지 웹 개발자라든지 본의 아니게 회사가 폐업을 한다든지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런 분들을 빼고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경우에 1년 미만의 이직은 치명적이에요. 고객사에서 JD를 줄 때 이직 횟수를 정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 다 아는 S대기업 같은 경우는 10년 미만 이직 횟수 3회 이상은 추천 불가라든지, 외국계 같은 경우도 이직 횟수 적은 분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스펙은 좋아. 근데 동종업계의 이직도 아니야. 근데 1년에 한 번, 8개월, 9개월, 10개월 이런 분들은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직 사유도 분명히 물어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걸로 퇴사했다든지 무단으로 퇴사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 쉽지 않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떤 분들 2-3개월 다닌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데, 솔직히 그런 경우는 빼고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까지 떼보는 회사도 있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보험 등록한 기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1년 이상은 무조건 다니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더 경력 관리를 잘 하시려면 한 3년 이상은 한 회사에서 다니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헤드헌팅으로 어떤 쪽을 많이 뽑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또 전공이 IT라서 IT 쪽, 외국계 기업이나 스타트업, 벤처기업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요즘 많이 뽑는 거야 예전에도 그랬지만 iOS나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야 원래 계속 찾고 있는 부분이고, 웹 개발자 같은 경우는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쪽 계속 많이 찾고 있고요. UI UX 쪽도 많이 찾고 있고,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쪽 많이 찾고 있고요. 마케팅도 요즘 많이 찾아요. SNS 마케팅이나 모바일 마케팅 쪽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 게임 회사라든지 모바일 앱 쪽이라든지 핀테크 쪽에서 굉장히 많이 찾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헤드헌팅으로 가면 본인 연봉에서 돈이 나가냐 이런 질문하는 분이 정말 계세요.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헤드헌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에서 이런 인재를 찾아달라고 의뢰가 오면 아까 말씀드린 JD, 잡 디스크립션, 직무 설명서를 받고 연봉 5천만 원 미만은 20%, 연봉 5천만 원 이상은 25% 헤드헌팅 수수료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후보자를 찾아서 추천을 하고
인터뷰 보고 최종 합격해서 출근을 하면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저희 쪽으로 헤드헌팅 수수료를 입금해 주게 돼 있고요. 저희가 후보자를 3개월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개월 내에 퇴사를 하게 되면 헤드헌터가 일할 계산을 해서 수수료 환불을 해주거나 재추천하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재추천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깔끔하게 수수료를 환불해 주고요. 경력직들이기 때문에 3개월 안 돼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 경력에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앞으로도 뭐 헤드헌팅이나 직업, 경력 관리, 이직, 취업, 뭐 창업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사항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밑에 제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열심히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헤드헌터 윤재웅이었습니다. 인성이 미래다. 안녕.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